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룻밤을 자면서 1박 하면서 이런 세미나를 일본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저희들이 최초에 생각을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열기를 보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열기 그리고 이런 의지라면은 아마 3년 또는 5년 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로얄 마스터나 크라운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목이 터져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선언적인 것인가 안 그러면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탁월한 성공을 이룬 세계적인 성공자들은 과연 성공을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말씀은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이런 실증적인 근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학문적으로는 전부 증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성공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제목이 성공 함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함수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수. 성공 함수하고 미래 창조라는 겁니다. 미래 창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성공을 하려면 분명히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성공은 결과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요소를 독립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있는 요 X, Y, Z, 요게 독립변수가 되거든요. 요 X, Y, Z가 정해지면 요 R, 성공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잡으면 요 X, Y가 정해지면 R은 성공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요 X, Y, Z를 잘 컨트롤을 해야 이걸 만족시켜야 R이 나오는 거지. 아무 원인이 없는데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X는 뭐냐면 자기 노력.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의 협조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운이 없으면요. 한국말로 재수대가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애터미 정보를 들으신 분들은 재수가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운이 있는 거예요. 요 운이라는 글자 그대로 보시는 어제 그 화면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운이라는 글자가 움직일 운자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운행 그런단 말이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운은 어떤 한 사람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 사람만 운이 있고 이분은 운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계속 움직인다 말이야. 운행한다. 그러면 자기 앞에 운이 왔을 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나는 왜 재수가 없나? 나는 운이 없나 그러는데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왔는데 잡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없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move. move.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는 움직일 운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애텀이라는 운이 움직이는 걸 잡았기 때문에 요 Z는 그러면 아까 함수에서 이게 함수가 되죠. X, Y, Z가 되는데 요 G가 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이 상수니까 그러면 이제 X와 Y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됩니다. 결정돼요. 주변의 도움 그리고 자기 노력. 그런데 여기서 요 운과 주변의 도움이라는 것도 요 X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Y와 Z는 X의 함수예요. 자기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파트너나 스폰서에게 내가 노력을 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한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도와주는 거지.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일본 분들의 그 단점이 그 하나가 있어요. 속에 있는 말을 안 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불평이 있으면 말을 해야 내가 고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 나중에 어디로 가버려. 그게요. 단점은 서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정책과 모든 사람들이 전개한 이론은요.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완벽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의학이 지금 완벽하다면 어떤 의사가 완벽하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세상에 의사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온갖 의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인간도 완벽한 젠틀맨이나 완벽한 레이디에게 숙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외국에는 특히 미국에는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커뮤니케이션 학문이라는 게 아주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마누라하고 35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마누라 속을 모르겠어. 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삐져 있어. 근데 나는 마누라가 삐질 이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삐져 있어요. 그만큼 같이 한 입을 덮고 35년을 살아도 상대방 마음을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지 않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어느 때만 아느냐? 서로 얘기해 줬을 때만 알아요. 얘기해 줬을 때만 안다고? 내 불만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쳐나가거든요. 상호 것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원수를 아시는가 모르겠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방면군 총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죠. 그분이 이 원수 계급장을 달고 유엔군을 연합군을 지휘를 했는데 하루는 참모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참모들은 전부 다 3스타, 4스타, 2스타 그러겠죠. 이 양반이
제너럴 오브 더 아미 원수니까 참모회를 끝내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쫄병이 밑에서 오다가 어이 담배불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졸병이 이등병 녀석이 유엔군 총사령관한테 이봐 담배불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데 이 녀석이 라이터를 찾아보니까 라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위에서 무슨 노인 하나가 내려오니까 담배불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이젠하워 원수가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담배불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담배를 꼬나물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쫄병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3스타 4스타 이 참모들이 저 때려 죽일 놈 어떻게 총사령관한테 쫄병놈이 이봐 담배불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저놈을 우리가 혼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계단 위에서 내려가니까 저놈 계급장이 보이는데 저놈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다. 다리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다리밖에. 저놈이 잘못이 아니다. 우리 계급장이 지금 안 보이는 거단 말이야. 지금 내가 유엔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원수란 걸 알면은 이놈이 올라오면서 이봐 담배불 좀 줘 그렇게 했냔 말이야. 그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야. 역지사지.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저쪽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얘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근데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오해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안 해줄까? 그러나 그 사람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어떻게 대해줄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처럼 상대방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원수와 장군들은 계단 위에서 올라가니까 그놈이 쫄병이라는 걸 알지만은 밑에서 담배 꼬나 물고 올라오는 쫄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다리밖에 안 보여 지금. 그게 역시사주. 그래서 미국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대통령이 끝나고 뭘 했느냐면요. 미국 맨하탄에 가면 세계적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있다고요. 거기 대학 총장을 하셨어. 총장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초빙을 하시고 총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을 가보면은 본관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을 밟고 지나다니면 교칙에 위반된답니다. 규칙에 위반돼요. 그래서 처벌을 하게 돼 있어. 잔디가 죽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자꾸 잔디밭을 질러서 가. 그러니까 행정 보는 사람들이 이거 지나가는 사람 전부 처벌해야 되겠다고 아이젠하워 총장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그쪽으로 자꾸 다니면 거기다가 길을 내주면 규칙 위반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다 자꾸 다니면 길을 내주면 길로 다니는 놈 무슨 규칙 위반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나다니지 말아요. 자꾸 다니면은 거기다가 길을 내주면 되지. 규칙인데 왜 어기냐고 자꾸 하면 계속 어긴다. 그 말이야. 한 번 만들어 놓은 규칙은 바꿀 수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어제 소개했죠. 오늘 다시 소개하겠는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때리면 울어라 그랬어요. 때리면 울어라. 그 말은 환경이 바뀌면 즉각 거기에 그렇게 해라. 순응해라. 때리는데 참는다고 이렇게 참고 있으면 점점 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맞아. 군대에서 때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때리는 수가 있는데 아이고 매 죽겠다고 하는 놈은 덜 때려요.
근데 꾸역꾸역 참고 있는 놈이 있어. 그러면 알고미 죽겠다 할 때까지 계속 때려. 아, 이놈은 맞을만 한가 보다. 그러고 계속 때려. 그러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분이 때리면 울어라 그랬어요. 때리면 즉각 울어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즉각 대응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바뀌어. 그러면 안 바뀌로만 죽어요. 소니와 샤프가 그런 케이스예요. 경영학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왜 우리가 바꿔? 그러나 파나소닉은 바꾸잖아요. 막 필요 없는 이윤이 안 나는 사업 때려치우고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만 다시 한다. 그게 마쓰다 고노스케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때리면 울어라. 환경이 바뀌면 즉각 대응하라. 거기에 참고 기다리지 말라. 자, 그래서 자기 노력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요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 요게 가산형이냐, 세 개를 전부 합한 거냐? 요것은 세 개를 전부 곱한 거냐? 그런 말이에요. 세 개를. 내 노력, 주변의 도움, 운. 여기서 Z는 이제 1이 됐기 때문에 1은 이제 상수가 됐죠. 그러면 R은 이제 X와 Y의 함수로 되거든요. 이렇게. 함수로 되면은 저게 플러스냐 곱하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함수예요. 곱하기 함수. 플러스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함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밑에 있는 x, y, z 이게 1이니까 이제 내 성공은 내 노력과 우리 파트너, 스폰서의 도움. 요것이 함수다. 요것이 함수인데 곱하기라는 것은 곱하기 함수는요. 둘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되면 이 값이 제로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 값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함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하기 함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제로라도 요 값이 10이면은 내가 10만큼 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같이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뛰어봐도 직급도 안 올라가고 매출도 안 오르고 그대로 무너져요.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소득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데 주변의 도움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모르겠다. 스폰서님, 파트너 이것 좀 같이 하자 했을 때 도와준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의 모든 함수가 곱하기 함수예요. 더하기 함수가 아닙니다. 더하기 함수가 아니에요. 자, 다음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자, 이 양반은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고 하는 독일의 유기화학자입니다. 유기화학의 창시자예요. 오늘 비료 있죠. 비료를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여성분들이 날마다 필수적으로 쓰는 거울을 만든 사람이에요. 거울. 유리 뒷면에다가 은을 발라가지고 거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전부 요 구리 두들겨 가지고 갈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유리에다가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고마워할 뿐이야. 거울을 만든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유기화학자니까 원래 식물학자고 생물학자고 화학자예요. 식물을 키우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땅에서 자라는 식물보다 잘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째서 비옥한 땅에 자라는 식물이 별로 좋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땅에 자라는 식물보다 성장이 잘 안 될까? 요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가 부족하더라. 그러면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식물의 성장은 가장 적은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딱 알아냈어요. 이것을 law of minimum 이렇게 붙였어요. 최소율의 법칙. 자,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식물 지금 이 양반이 비료를 만들었으니까 비료라는 건 세 가지 합성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 그러니까 식물이 성장하는데 이 세 개의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질소와 인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적은 칼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에 이것이 플러스 함수면은 요게 커지면 요게 아무리 작아도 전체가 커져야 돼요. 식물이 잘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요 물통을 보세요. 물통의 요 높이가 각각 다르면은 이 물통에 고이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판자 높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아무리 길어도 소용없어요. 가장 낮은 것에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쇠사슬의 강도도 가장 약한 쇠사슬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요것이 아무리 요게 50톤을 버티고 이게 100톤을 버틴다 해도 이 쇠사슬의 강도는 50톤이지 100톤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튼튼하고 폐도 튼튼하고 장도 튼튼해. 다 튼튼한데 심장이 약해. 그러면 튼튼한 부위에 의해서 그 사람 건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 튼튼해도 어느 하나 가장 약한 부위에 의해서 그 사람 몸 전체의 건강이 결정된다. 그럼 그게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 5분의 미인분들하고 5분의 미인분들하고 저쪽에 5분의 신사분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5분들이 1대1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로 저쪽에 신사분이 2분밖에 안 나왔어. 여기 미인분들은 5분인데 신사분은 2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몇 쌍이에요? 2쌍밖에 안 돼요. 여기서 미인분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신사분들이 2분밖에 안 나오면 미팅을 할 수 있는 분은 최소 2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최소율 법칙이에요.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가장 약한 부분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다음은 자, 생명 유지도 마찬가지. 생리학자들은, 의사들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또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3대 조건이 있답니다. 이 조건, 나는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신 분 혹시 있는가 몰라. 호흡, 숨 안 쉬고 사실 분 없죠? 음식, 그냥 물과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영양소입니다. 난 요거 없어서 산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배설. 이것도 곱하기 함수예요. 아무리 호흡 열심히 하고 많이 먹어도 배설 못하면 생명체가 유지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먹고 배설 잘해도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생명값이 제로가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로가 돼도 전체가 제로가 돼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듯이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XYZ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X의 자기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전부 X의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이라는 것도 자기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찾는 것이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 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자기가 찾아야 돼.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어로는 공부라 그러고 일본어로는 벤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동양 삼국, 한중일 삼국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아유 저페니스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요. 아유 저페니스 or 코리안 그렇게 물어요. 또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유 저페니스 코리안 차이니스 이렇게 물는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런데 서양에서 스터디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스터디 모시는 분 없죠? 안 계시죠? 스터디를 뭘로 번역할 거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터디라는 말이 한국, 중국, 일본에는 없어요. 이런 게 없었어. 그럼 뭔가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렌시 뭐예요? 리딩 어 부크 글을 읽다. 스터디를 글을 읽다. 렌시 글을 읽다. 일본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그 말이. 아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공부하기 무지하게 싫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그래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한자를 보니까 그래. 힘쓸 면자 강제 강자 강제로 힘을 쓰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스터디를 번역한 거예요. 저게 지금 스터디를. 동양 삼국이 한자 문화권인데 이렇게 달라. 한국은 이것을 공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부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아무 뜻도 아니에요. 저거 기술공짜 지아비 부자야. 그러니까 기술 가진 사나이 그 말이거든. 기술 가진 사나이. 그런데 공부의 개념, 저 스터디의 개념을 가장 잘 번역한 게 한국이에요.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 이소룡 브루스 리 영화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팍 돌리면 팍 그러는 거. 그거 보셨죠? 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쿵후. 쿵후. 이게 쿵후예요. 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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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요. 와 하면서 팍 차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또 쌍절병 팍 돌려가지고 쿵후.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 스터디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또 브루스 리 보세요. 이것만 합니까? 앉아서 또 이렇게 좌선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책도 막 보죠. 무술책. 그냥 쿵후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두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아담아가 안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머리, 그리고 가슴, 마음 그리고 몸, 요걸 한꺼번에 합한 것을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경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야구를 잘하는 그 미국의 일본인 누구 있죠? 누굽니까? 이치로. 그 완전히 물찬 제비야. 그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이치로는 무슨 공부를 잘합니까? 몸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공부의 천재야. 그렇죠? 야구 공부의 천재란 말이에요. 마시다 고노스케는 경영 공부의 천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해를 했어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도 공부고 마음,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결심을 하고 도덕성과 정직성, 성실성, 준법정신 이런 걸 갖는 것도 공부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도 공부다. 이걸 공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수시는 것 같습니다. 수신. 내 몸을 닦는. 몸을 닦는 건데 자기의 몸을 수련하는 건데 이것은 육체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공부가 자기 노력이에요. 이제 자기 노력. 자기 노력이란 말이에요. 자기 노력. 세 가지 공부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꼭 성공해야지. 근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치약을 이렇게 하는 건지 여기다 바르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머리 공부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내 스폰서를 알고 내 파트너를 알고 애터미 조직을 알고 이게 머리 공부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철학이라 수학이나 영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자기 노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공부도 하고 머리 공부도 두뇌 공부죠. 인텔렉츄얼 디스플린을 훈련하는 거. 훈련. 머리 훈련이에요. 훈련. 이렇게 해서 지식의 축적을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판단력,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판단력,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는 도덕성, 성실성, 인내심, 용기, 열정,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 공부, 몸 공부는 건강, 운동, 그리고 근면성. 아무리 머리 지식 많고 결의를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마시다 고노스케가 나는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첫째, 나는 가난했다. 그냥 들으면 가난한 것이 무슨 성공의 조건이야. 난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 안 해본 일이 없어서 경험이 무지무지 많다. 그리고 가난하니까 돈이 귀한 걸 알았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그게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 사실인데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되느냐 안 그러면 거지가 되느냐 그렇게 달라진다. 이 양반은 폐결핵에 걸려 앉아있어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 당시 폐결핵 걸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조심했고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몸이 약하니까. 그리고 혼자 일하려 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 일했다. 몸이 약하니까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마쓰다 고노스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객관적 현상은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쓰다 고노스케는 가난해서 아마 그 집에 구남매인가 그래. 자녀가 9인가 됐을 거예요. 그게 마쓰다 고노스케가 막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우 소학교 졸업했던가 그래요. 나는 배운 게 없다 그랬어요.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에 좋은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다 데려다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긍정적인 눈이에요. 그렇죠? 마쓰다 고노스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면요 자기보다 많이 아는 놈을 질시를 해. 야 새끼 지가 알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쓰다 고노스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을 존경하니까. 자기 자신 난 자신이 있다.
아무리 나보다 학력이 좋아도 나는 자신 있다. 저 사람을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미국에 철강한 그 앤드류 카네기 있죠? 카네기 그 묘비명이 있습니다. 묘비에다가 적어놓은 거 있죠? 뭐라고 됐냐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놨어. 카네기도 가난했기 때문에 학력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사람.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묘비명에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머리, 마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 뱅교, 즉 공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공함수와 같이 곱하기 형태, 승산형이라고. 승산형. 다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공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머리 공부도 따라오고 몸 공부도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지금 40개예요. 일본에도 이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일본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들어왔는? 요게 들어와 있어요. SMI가 들어와 있어요. 이 양반도 집이 가난해 가지고 렌트,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쫓겨나 가지고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 길에서 자빠져 자면서 미국 뉴욕에 가면 자빠져 자는 놈 많죠. 전부 마약 먹은지 눈이 희물거려 해가지고 자빠져 자는 놈 많아요. 이 사람은 노숙자였어요. 노숙자였는데 어느 날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마 벤츠 같아. 고급 승용차가 자기 앞으로 확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길거리에 자빠져 자고 이게 이렇게 불공평해서야 되겠냔 말이야. 나라고 벤츠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학력도 시원찮아요. 학력도 대학에 들어갔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집은 가난해가지고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은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서 인사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하자마자 불합격. 학력도 시원찮은 데다가 말더듬이야. 보험 세일즈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더듬이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몇 개 회사에서 거절을 당했냐면 57개 회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벤츠를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마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거절을 했을 때 뭐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거요. 아마 금방 후회할 거요.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별 미친놈이 다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58번째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단 1년 만에 보험 세일즈왕이 돼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다른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서 후회했겠죠. 그래서 27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폴 마이어가 유명한 게 부자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폴 마이어 책이 엄청나게 돌아가요. 많은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불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그냥 돈벌이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래서 SMI를 세웁니다. 성공동기연구소예요. 이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attitude is everything. 마음가짐이 전부다. 그 방대한 연구를 하면서 결론이 단 하나예요. 당신의 태도, 마음가짐이 전부다. 요 산에 올라가서 요거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책이 있어요. 일본에 나와 있을 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써놨어요. 한 거지 사나이가 성공하는 과정을 써놨다고.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지 얘기야 그게. 지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요 마음과 태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가 다 나오더라. 나는 반드시 벤츠를 타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소한 문제는 다 극복되더라. 그래서 이 연구소를 한국에도 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젊은이들이나 그다음에 정년퇴임한 분들이나 명예퇴임한 분들에게 성공 동기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냐 요 교육을 해요 여기서. 그만큼 마음 공부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머리에 시나리오를 그려라. 이 양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봅시다. 성공의 비결. 그래놓고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누가 암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암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Whatever you baby들이 생생하게 상상하라.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영화를 돌리라 그 말이야.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머리에다가 생생하게 비비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벤츠에서 턱 앉아 있으니까 운전사가 턱 문을 열어주더라. 이걸 생생하게 여기다 그리라. 마이어의 얘기입니다. 아던트리 디자이어. 간절하게 그걸 원하라. 간절하게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던트리 디자이어. 간절하게 원하라. Sincerely believe. 그걸 진지하게 믿어라. 믿어라. 나는 그렇게 된다. 진정으로 믿어라. 그래 될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벤츠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딱 믿으라. 나는 베드룸이 5개인 집에 산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무슨 책상에 앉아서 이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숙자에서 40여 개 기업을 거느린 대부호예요. 이 양반이 성공 비결이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공부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동경대에서 공부해야 성공한다. 안 그래요. 이 양반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 다음에 and enthusiastically act upon.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열정적으로 해라. 행동으로 열정적으로 해라.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결과는 제로가 돼요. 왜냐하면 함수가 승수형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수형 함수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나머지 전체 값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걸 0의 행포라고 합니다. 0은요 아무리 큰 수가 곱해도 0이 돼버려요. 0의 행포예요 그게. 누구 가장 잘 보이는 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화면 잘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成功の秘訣自己暗示鮮やかに想像し熱烈に望み心から信じ魂を込めた熱意を持って行動すれば何事も必ず実現する.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요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선언적인 게 아니고 노숙자에서 100대 부자가 된 사람이 SMI라는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 그런 말이에요. 참 싱겁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실천을 못 한다고. 중간에 그만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용기
and 열정, 열정 그렇죠. 그리고 열심, 간절한 소망, 원망, 요거란 말이에요. 요건데 그러니까 이 패션이 열정이죠. 패션은 열정도 보통 열정이 아니고 미친 듯한 열정이에요. 미친 듯한 열정. 그 일본의 피겨 스케이팅 하는 누구예요? 아사코 다마오. 요게 얼음판에서 뺑 돌지요. 나는 그거 아무나 돌면 도는 줄 알았어요. 도는 줄 알았는데 적어도 10,000번 이상 돌아야 돈답니다. 열정이 아니고서는요 얼음판에서 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땅 위에서 돌아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돌아봐요. 평균적으로 10,000번을 돌면은 3,000번을 넘어진답니다. 열정이 아니고서는 간절한 소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번만 돌고 넘어지면 그만둘 거예요. 통상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ardent desire, 간절한 원망,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가능하다.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용기가 뭐냐 하는 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용기를 연구한 사람은 많아요. 용기가 도대체 뭐냐? 자, 다음. 네. 이게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 반드시 성공하겠다. I am confident in myself.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 자신을 믿는다.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스폰서가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다. 나를. 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를 믿는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변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집단지성. 그러니까 우선 나는 할 수 있다. success,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자, 인혁신자. 이것은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재편성돼서 어린이 교육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믿어준다. 아,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느냐.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느냐.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저놈은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 다 연구된 결과예요. 자, 다음. 자, 이제 미래 창조인데 과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특권은 미래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동물은 자기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심만 하면 자기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未来を予測する最良の方法は未来を想像することだ。ピーター・ドラッカー。 예, 박수 한번.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피터 드라커는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영감을 지닌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95세가 될 때까지 드라카 경영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책을 집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5세가 될 때까지 교수를 하시고 책을 집필하셨어요. 일본 서점에도 피터 트라카의 책은 내놓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쓰는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했던 MBO 있죠.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목표에 의한 관리도 그 말을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현대사회가 지식사회고 정보화 사회가 된다는 말을 최초에 쓴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석학들은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3년 뒤, 5년 뒤의 미래를 지금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만들어야 된다. 아까 R,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건 종속변수인데 독립변수. 내 노력이 없이는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알란 C. K. 이 양반은 또 뭐라고 그랬는지. 未来を予測する最善の方法はそれを発明することだ。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이 양반도 뭐 피터 드라카하고 회의 협조해가지고 이런 얘기 한 것이 아니겠죠. 굉장한 부자거든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벤트. 네가 만들어라. 그 말. 네가 발명해라. 네 미래를 네가 발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서 점치고 어디 가서 빌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 지 미래도 모르는데. 자기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未来がまだ来ていないのではなく、私たちがまだ作っていないだけだ。 오케이. 미래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만들지 못했다. 만들지 못했다. 저명한 미래학자예요. 일본에도 많이 알려진 학자입니다. 엘빈 토플러. 부부가 학자인데. 그러니까 여러 선각자들이 여러 탁월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당신에게 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3년 후에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된다. 5년 후에 크라운 마스터가 된다. 그걸 내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 자, 다음. 자, 이 양반이에요. 피터 드라크. 어서 보신 분 같죠? 앨런 케이, 그다음에 엘빈 토플러. 이 양반들입니다. 다음. 자, 보통 사람. 이건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도이치, 프랑스,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보통 사람이 직면한 문제가 요거예요, 지금. 요거. 자, 우리가 직장 문제하고 노후에 노년의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유럽도 전부 그런 문제예요.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연금을 줄 수가 없어. 지금 일본도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일본이 세계 가장 높습니다. GDP의 250%예요. 250%예요. 그러니까 유럽, 그리스나 스페인,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연금이 깎이잖아요. 그건 국가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국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예산 깎여가지고 난리 법석이죠. 예산을 850억 달러를 깎아버리면 군대 작전이 어렵게 되고 선생님들 10,000명을 해고해야 된다나? 그 다음에 부두 노동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 일본 비즈니스 뉴스에 걱정을 하대요. 미국으로 가는 통관이 계속 늦어진대요.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그럼 미국 같은 나라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군인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겠어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거든. 재정 절벽이에요. 미국은 지금 파이낸셜 크리프란 말이에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어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그럴진데 한국, 일본, 유럽이 안 그러겠냐.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사회보장 기여금 내고 그러면 노후에 생활비를 국가가 보장해 줬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국가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 재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재정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벌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이 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소득이 임금소득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임금 받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군인도 마찬가지, 회사원들이 다 임금을 받아요. 그런데 임금소득은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과 소득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투입한 것만큼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 즉 시간 투입이 끝나면 소득도 제로가 돼요. 그렇죠? 회사에서 떠났는데 회사에서 계속 봉급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공무원 그만두는데 국가에서 계속 공무원 봉급 줍니까? 안 줘요. 두 번째 보면 자유업, 자영업이에요. 이건 자기 가게를 하든가 미장원을 하든가 뭐 이발소를 하든가 하여간 자기 개인 의사를 하든가 변호사를 하든가 전부 자기 노동을 투입해 자기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는데 출연료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노동 투입이 중단되면 소득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두 개의 소득을 벌어가지고 네 번째 소득, 자본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좋은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은행에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부동산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본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거기서 은행에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소득을 벌어 여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본이 충분하게 축적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소득은 이제 이 두 개가 시스템 소득인데 사업 소득. 이것은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소득을 얻는 건데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예를 들면 파나소닉이다 하면은 파나소닉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나에게 소득이 들어와요. 근데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을 세운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인데 연금도 자본소득입니다. 연금. 자기가 젊어서 일하는 나이에 국가에 저축을 해놨잖아요. 그 저축이 자기에게 노후에 퇴직 후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거 자본이에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란 말이에요. 유가증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명한 어떤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은 서점에서 계속 팔리면 자기에게 인세가 들어와요. 이게 시장 시스템이 자기에게 돈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주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로얄티를 이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로얄티가 계속 들어와요.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자본소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쓸 만한 분도 그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로얄티를 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피겨 스케이터로 나설 분도 그렇게 지금 이치로처럼 야구를 한번 해서 미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학자들이나 생리학자들이 생명을 늘려놓는 바람에 특히 일본 분들이 평균 연령이 제일 높아요. 아마 일본 분들이 이게 소식을 해서 오래 사시는 것 같아. 굉장히 공기가 좋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연금을 못 주게 된다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 그러면 자기가 벌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에요. 이걸 얻는 방법. 자, 다음. 네. 이게 이제 노후 생활비 조달의 한 방법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는 자본도 필요 없고 무자본, 무점포, 점포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진입의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하시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신 분은 진입의 자유가 있어요. 다른 모든 직업은요 진입의 자유가 없어요. NHK에 내가 출연해서 탤런트 하고 싶다. 그거 마음대로 가서 합니까? 안 돼요. 내가 NHK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싶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프로 축구단에 가서 공을 차고 싶다. 진입 장벽이 있어요. 엔트리 베리어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주 해괴망측하게도 애터미에는 진입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해. 그 다음에 뭐까지 있느냐? 퇴출의 자유가 있어. 하기 싫은 놈은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퇴출의 자유가 있어요. 퇴출의 자유.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라든가 진입비라든가 하는 게 제로예요. 진입에 자유가 있으니까 제로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적합하다. 미국의 A사, H사, N사 그렇지 않습니다. 진입비 있어요. 월간 유지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자기 집에 점점 물건이 많이 쌓여가요. 매월 사야 되니까 쓰지도 않은 물건 계속 사야 돼. 그 다음에 연금성 소득이야. 연금성. 자기가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혼자 하면 연금성 소득이 안 됩니다. 같이 하니까. We can do it. 같이 하니까 자신이 몸이 아프다든가 또는 노쇠했다든가 해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소득이 나온다. 이건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은 시스템이 주는 소득이에요. 애터미 시스템이 주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캐피탈 인컴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터미 시스템, 애터미 조직, 자기 파트너 스폰서 조직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주는 소득이니까 자본소득이에요.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못하면 자기 남편에게 또는 자기 자녀에게 또는 자기 부모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 이 케이스가 한국에서는 많이 나와요. 지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사회가 선진화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상류 사회로 올라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상태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사회 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시스타 고노스케도 아무것도 없는 농사꾼 아들이었거든. 학력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 그런데 올라갔잖아요. 모든 일본의 기업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파나소닉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많은 자본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는 하늘 스카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빈곤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돼줄 수 있다예요. 돼줄 수 있다. 그런데 건너가는 건 지가 해야 돼. 그러잖아요.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건너가야 되지 어느 놈이 휠체어에 안 태워주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걸어가는 수고는 자기가 해야 된다. 아무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 마이 에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다음. 자, 그러면 누가 실패하느냐?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소리를 해놨는지 몰라요. 중도에 포기하는 놈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놨어요. 자, 우리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경영자께서 하신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成功者失敗者の祭典挑戦対放棄松下幸之助失敗したところでやめてしまうから失敗になる成功するところまで続ければそれは成功になるポール・マイヤー人生で失敗した人の 90% は実際に失敗したのではない彼らはやめただけだトーマス・エジソン私たちの最大の弱点は諦めることにある成功する最も確実な方法は常にもう一回だけ試してみることだ 요 말은 어제 우리 박길 회장이 했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0%의 가능성이 있는데
10%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제로가 된다. 10%의 가능성이 있는데 90% 노력하면 결과는 10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 가능성이 있는 일은요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다른 사람이 해버렸거든. 다른 사람도 해버렸어요. 지금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남아있는 일은 100% 가능성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작 빠른 사람들이 그거 다 해버렸거든. 그렇잖아요. 반반밖에 안 돼요. 50-50야. 많아야 50-50예요. 성공할 가능성 50%, 실패할 가능성 50%.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1%만 되더라도 자기가 99% 노력하면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이 99%인데 1% 노력을 안 하면 결과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다음. ロスペロー、ほとんどの人々は成功する直前に諦める。ゴール1ヤード地点で諦めてしまう。彼らはゲームの勝利が間近に迫った最後の瞬間、諦めてしまう。ナポレオンヒル、全体を諦めると失敗への恐れも不安もなくなる。その直後、癒しと平安が訪れる。試練も間違いもなくなり、試行錯誤もなくなる。しかし残念なことに成功の機会もなくなる。タルムード、仕事を最後までできなくてもよい。ただし仕事を途中で諦めてはいけない。あなたにその仕事を任せた人はいつも希望を失わずにいる。 예, 로스페로는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쓸데없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난리를 핀 사람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저 누굽니까 힐러리 남편 그 누굽니까 빌 클린턴이 당선됐어요. 로스페로가 표를 깎아먹는 바람에 근데 또 두 번이나 나왔죠 이 양반이.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무지무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두더라 그런 말이에요.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두더라. 자기는 그만두지 않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나폴레옹 힐 어제 우리 박항길 회장님이 얘기했지요. 포기하면 마음은 편한데 성공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공하게 돼갑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연구해보라 그랬어요. 카네기가 그런데 난 자네가 줄 돈도 없고 줄 마음도 없고 그래도 하겠나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20년간 한 사람 20년간 연구해서 나중에 발표한 사람. 그다음에 탈무드는 잘 아시죠? 이태리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격언 모음집입니다. 지혜 모음집이요. 자 다음. ビンス・ロンバルディ、勝利を手に入れられる人は絶対に諦めない。簡単に諦めてしまう人は絶対に勝てない。あなたが努力すればするほど諦めづらくなる。一度諦めると次からは諦めることが習慣となる。ウィンストン・チャーチル、決して諦めるな、決して諦めるな、決して決して決して。大事かさじかにかかわらず、それが名誉や良識に確信があるのでない限り屈服してはいけない。力に屈するな。敵が一見圧倒的であろうと屈するな。 빈스 롬바르디는 아마 일본 분들 중에서도 아메리칸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아메리칸 풋볼. 꼭 무슨 요 볼이 이렇게 삐딱하게 생긴 거 가지고 잡아가지고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덩치가 산만한 놈들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컵, 우승컵이 빈스 롬바르디 컵입니다. 이 양반은 아메리칸 풋볼이 처음 생겼을 때에 풋볼 팀에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승률이 1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우승할 확률은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10%라는 거예요. 10%. 승률이 10%밖에 안 돼. 이 팀의 감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독으로 들어가서 풋볼이 처음 시작해서 연 2회 우승을 해버렸어요. 10% 가능성밖에 없는데 90%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연 5번을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메리칸 풋볼의 산 역사가 됐고 리더십의 대가가 됐어요. 대가가 됐고 풋볼 우승컵 이름이
빈스 롬바르디 컵입니다. 아메리칸 풋볼이 전설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포기한 놈은 성공 못한다. 아니, 당연한 말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10%의 가능성에 90%의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처칠은 우리가 잘 알죠.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양반들이에요. 마시다 고노스케, 폴 마이어, 에디슨, 로스페로. 다음. 참 인상 한번 험하죠. 윈스턴 처칠. 이 양반이 나폴레옹 힐입니다. 타임즈에 난 빈스 롬바르디. 이 양반들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또 이제 요 하늘로 솟아올라야 되겠죠. 사다리를 타고 구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놈들이 있어. 이 밑에 바지가랭이를 자꾸 늘어지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존심, 체면, 가족의 반대, 고정관념. 헤이 안 돼. 나 혼자 해야지. 왜 같이 해? 뭐 이런 고정관념. 부정적 사고. 이것부터 없애야 돼. 부정적 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 그러나 마시다 고노스케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부정적인 조건을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만 노동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는 결의 부족, 자고심, 쓸데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열정 부족, 애정 부족, 사랑이 부족하면 안 돼요. 네, 과거의 경험. 내가 그래도 왕년에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 뒤를 보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고 운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폰서 마음에 안 들고 파트너 마음에 안 들고 옆에 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왜 나를 마음에 안 들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꽁 하고 있으니까 속에만 품어두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없애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결론입니다. 어제가 똑같죠? Do now. 즉각 아십시오. 즉각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결의를 하고 스폰서 파트너 만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략을 짜고 즉각 해야 돼. Do together. 연합 비즈니스 같이 해야 돼.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아까 X, Y, X가 자기 노력이라면 Y는 주변의 도움인데 주변의 도움이라는 게 스폰서 파트너들이 주체죠. 재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Do ardently.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5베드룸 집을 갖겠다. 나는 반드시 렉서스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가지면 좋고 안 가져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do not give up. 이게 결론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미래를 3년 뒤, 5년 뒤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3년 뒤에 로얄 마스터, 5년 뒤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